깊은 단편. 길이가 짧아도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작품을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입니다. 목소리와 함께 인사드리는 건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동안 잘 지내고 계셨나요? 6월 독서기로 꾸미기 영상을 올리고 어느새 한 달이 지났는데요. 영상에서도 언급했던 것처럼 6월부터 저는 책태기를 보내고 있어요. 보통 2달 정도면 책태기가 슬슬 끝나기 마련인데 이번에는 꽤 오래갈 셈인지 8월이 되었는데도 여전히 예전만큼 다독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권 정도 꾸준히 조금씩 읽고는 있습니다. 하루에 책상에 올리는 영상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올해 초부터 이것저것 여러 가지를 구상하고 있었는데요. 제대로 뜨거운 여름과 함께 지독한 책태기를 맞이하면서 생각했던 것들을 제때 시작하지 못하고 있어 아쉬워요. 그래도 언젠가는 모두 소개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가지를 먼저 소개하려고 합니다. 하루의 책상은 정말 제가 좋아하는 것들을 정말로 좋아한다고 크게 외치기 위해서 만들게 되었어요. 유튜브를 시작한 지 1년이 조금 넘어간 시점에서 돌아보니 제가 좋아하는 책들이 어떤 책인지 딱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문학을 제일 좋아하는 문학 덕후라서 단편소설과 장편소설, 시를 소개하는 정규 코너를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거창하게 들리지만 결국 좋아하는 단편, 장편, 시를 소개하는 영상을 시리즈로 만든다는 이야기예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코너로 최근에 읽었던 단편 소설 중에 인상 깊었던 작품을 소개하는 깊은 단편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영상을 준비하면서 서론이 너무 길었죠? 그럼 본론으로 넘어가 볼까요? 길이가 짧아도 읽고 나서 오랫동안 여운을 남기는 작품이 있죠. 어쩌면 소설을 읽는데 들인 시간보다 읽고 나서 소설 속에 담긴 이야기에 대해 생각하는 시간이 더 오래 남는 작품들이요. 깊은 단편 코너에서는 그런 작품을 골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단편은 바로 이 책, 최은미 작가의 눈으로 만든 사람에 실려 있어요. 이 책은 2021년 6월 문학동네에서 출간된 단편 소설집입니다. 2017년부터 4년 동안 발표된 작품 9편이 실려 있어요. 이 책을 읽기 전까지는 운내 정도만 다른 곳에서 읽어보았고 사실 최은미 작가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남아있지 않았어요. 다른 책을 살 때와 마찬가지로 온라인에서 다른 분들의 리뷰를 보고 궁금해서 구입했고 읽기 시작했습니다. 이 책에서 깊은 단편으로 소개할 작품은 여기 우리 마주입니다. 소설을 읽으면서 동시에 작성한 독서 노트를 먼저 소개할게요. 여기 왼쪽 페이지는 처음에는 비워뒀어요. 책 표지를 따라 그릴 수 있다면 독서노트 기록을 시작할 때 따라 그리기도 하는데 이 책은 도저히 따라 그릴 엄두가 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작품을 다 읽고 나서 머릿속에 남은 이미지를 최대한 단순하게 이 페이지에 남겨야겠다 생각하고 우선은 비워두었죠.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이렇게 책갈피 표시를 남기고 소설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인상 깊은 문장들과 그때그때 남기고 싶은 생각을 메모하면서 읽었어요. 그리고 소설을 끝까지 다 읽고 나서는 책에 표시해두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넘겨보면서 주요 인물들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정리해봤어요. 인물 정리를 바탕으로 작품의 이야기를 소개할게요. 여기 우리 마주는 2020년 봄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국을 뒤덮은 코시국이 배경입니다. 주인공 나가 하필이면 9년 만에 오프라인에서 캔들 공방을 열려고 한 시점이기도 해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인물들은 이 캔들 공방, 즉 책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아 공간을 공유하며 서로를 알아가던 사람들이었어요. 어려운 시기에 오픈한 공방에 수미를 포함한 4명의 여자들이 찾아옵니다. 함께 캔들 만들기를 배우고 싶다고요. 수미는 일종 대형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데 셔틀버스 운전과 승하차 지도를 한 사람에게 맡길 수 있다는 이유로 학원계에서 각광받는 인물입니다. 하지만 항상 커다란 선캡을 쓰고 얼굴을 가리고 표정을 숨기고 있어요. 선뜻 다가가기 힘든 느낌을 주죠. 그러나 나와 수미는 비슷한 또래의 딸을 키우고 있고 딸들이 같은 영어학원에 다니고 있어 속마음을 조금씩 내비칠 정도의 사이가 되어갑니다. 이렇게 만난 사람들은 상가에 자리한 작은 공방에서 오순도순 모여 캔들을 만들면서 잠시 온전한 나의 시간을 누리길 꿈꿨어요. 문제는 그것이 2020년 3월이었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막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는 것이었죠. 이 작품이 좋았던 첫 번째 이유는 바로 이 점이었어요. 작년부터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하는지, 특히 같은 공간에 모여 공유하던 것들이 불가능해짐으로써 어떻게 사람들을 분리시키고 각자의 공간에 가두게 되었는지를 너무나 잘 보여줘요. 소설은 2020년 3월부터 5월까지 한국에서 코시국이 어떻게 전개되고 있었는지를 보여주면서 동시에 개인의 삶이 여기에 맞춰서 어떻게 무너져 내리는지를 함께 보여줍니다. 이 작품이 좋았던 두 번째 이유는 서늘하고 촘촘한 현실 묘사였어요. 특히 같은 시대를 통과하고 있지만 내가 알 수 없었던 인물의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는 듯한 기분이 들었어요. 예를 들면 2020년 3월 모든 교육기관의 개학이 한 달 연기되자 나와 수강생들은 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육아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4월이 되어 겨우 개학을 하게 되었지만 온라인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고 나는 집에서 혼자 남아 컴퓨터 화면만 바라보고 있는 딸을 걱정하며 시시때때로 홈캠을 확인해요. 그러나 5월 황금 연휴를 계기로 2차 대유행이 시작되면서 다시 한번 절망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작품이 좋았던 세 번째 이유는 등장인물의 입체적인 목소리였어요. 소설은 주인공 나가 딸 은채의 학교에 교과서를 받으러 가는 장면에서 시작하는데요. 이때 나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잔잔합니다. 발자국 스티커가 붙어있는 계단을 5층까지 걸어 올라가는 동안 누구와도 마주치지 않았다. 계단을 돌 때마다 복도를 보았다. 조용하고 어둑한. 조용하고 어둑한. 이 말이 저는 나의 목소리를 잘 묘사해준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작품에서 나는 조용하고 어둑하기만 하지 않아요. 너무나 외롭고 그럼에도 고립될 수밖에 없고 잘해보려고 아등바등해도 자꾸만 좌절해야 할 때 갑자기 나레이션의 어조, 그러니까 말투가 극단적일 정도로 확 바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잠시 이성의 끈을 놓는 모습. 작품 내에서 여러 번 목소리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오히려 저는 공감이 되어서 좋았어요. 코시국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 그러니까 2019년 겨울에서 2020년 봄으로 넘어가던 때만 해도 작품에 나오는 것처럼 커다란 책상을 사이에 두고 서로를 마주보며 무언가를 함께하는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죠. 반드시 만나야 하는 사람 말고 서로 다른 사람들이 어울릴 수 있는 기회도 많았고요. 그러나 2020년에는 당연하게 생각했던 기존의 방식에서 새로운 대안을 찾아가는 과도기의 적나라한 모습들이 드러났어요. 개인의 고통을 발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선을 긋고 외면하는 것은 더 쉬워질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을 기민하게 그려낸 작품이었습니다.
여기 우리 마주를 읽다 보면 자꾸 놀라게 됐어요. 이게 1년 전 모습이라니 하고요. 너무 가까운 과거라 그게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느끼기도 전에 시대를 꿰뚫어 보는 듯한 작품을 만난 기분이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개인의 삶이 어떤 식으로 영향을 받고 단절될 수 있는지, 문학 작품에서 그것을 어떻게 그려냈는지 궁금한 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책갈피에 적어둔 장면을 몇 군데 낭독하며 마칠게요. 나는 은채와 집에 있으면서는 공방 생각만 하고 공방에 나가서는 아이를 혼자 두고 나와서도 멍하게 앉아만 있다는 괴로움으로 시간을 보냈다. 이도저도 아니라는 것. 어느 것도 제대로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 일을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수렁에 빠지는 기분. 어쩌면 맞춰가고 있다고 믿었던 일과 가사와 육아의 균형을 2020년 봄은 다시 원점으로, 원점 그 이전으로 밀고 가고 있었다. 우리는 그 봄에 감당하던 것들에 대해 어느 순간부터 말을 하지 않게 되었다. 서로에게 매력적인 사람이고 싶을수록 테이블에 앉아있는 채로 고립되어 갔다. 아주 많이 힘든 날일수록 다른 여자들도 나처럼 힘들 거라고 믿기가 어려워져 갔다. 그 봄에 우리가 꿈꾸던 안전은, 우리가 겪었던 시국은 같은 것이었을까? 최은미는 여기에서 나아가 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을 통해 전송되는 것이 지식이나 서비스가 아니라 각자가 사적 공간 속에 애써 감추고 있던 환부일 수 있음을 경고한다. 그리고 이것이 오래전부터 골마있던 상처였음을 직시하면서 모든 것을 감염병의 탓으로 미루며 불합리한 시스템을 한치의 개선 없이 되풀이하려는 안이한 논리를 거부하고 있다. 감염병이 바꾼 풍경이 삶의 깊숙한 곳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예리하게 보여주는 소설이었다. 지금까지 깊은 단편 첫 번째 작품으로 최은미 작가의 여기 우리 마주를 소개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랜만에 올리는 영상이라 다른 분들은 어떤 책을 읽고 계신지 궁금하네요.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있으시면 댓글에 소개해주세요. 독서 근황을 함께 나누며 에너지를 얻어가요. 다음은 어떤 코너로 돌아올지 기다려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